네, 그럼 이제 오늘 교육 시간 동안 남겨주신 질문들 중 시간 관계상 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신 질문 몇 가지를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송 예정일을 꼭 입력해야 하나요? 발송 예정일을 잘 모르겠는데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발송 예정일에 대해 설명드렸던 장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 발송 예정일은 이 날짜에는 발송 처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발송 처리는 가능합니다. 발송 예정일을 입력하시면 고객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품 혹은 예약 상품 등 각 상품의 조건에 맞는 발송일만 지켜주신다면 발송 예정일 입력은 필수는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품을 발송한 다음 날에 송장번호 입력 등 발송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실제 상품 발송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발송 처리를 하시면 그 사이에 주문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송일에 맞춰서 같은 날에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허위 주문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간혹 이런 경우로 문의하시는 판매자님들이 계시거든요. 특정 고객의 주문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받은 주문을 취소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취소 페널티가 해당 주문건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QSM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매자님께 불이익이 가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발송 예정일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발송 예정일은 한 번 입력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재고 체크와 또 발송 가능일 체크 등 전반적인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셔서 예정일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잘못 입력을 했는데 해당 날짜에 절대 발송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올바른 발송 예정일을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고객님들은 배송을 상호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지로 양해를 구하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향후 판매자님과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고객의 실수로 페널티를 받거나 취소율이 높아졌을 경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주문한 고객이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주소 수정을 기다리는 중에 혹은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겠다라고 판매자님께 전달했는데 주문 취소 처리를 하지 않아서 페널티를 받거나 또 취소율이 높아져서 판매 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케이스인데요. 명백히 고객님의 사정으로 판매자님이 페널티를 받거나 또 판매 제한에 걸릴 경우 우선 Q10 문의하기로 해당 주문건과 함께 관련 내용을 남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10 측에서 전후 사정들을 또 고려해서 판매 제한 해제 여부 및 페널티 적용 취소 등에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판매자님께 불이익이 가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문의하기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발송 처리 지연건으로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QSM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QSM 첫 화면으로 가시면 이 상단 바에 Q10에 문의하기를 먼저 눌러주세요. 여기에 이제 고객에게 쪽지 보내기가 있는데요. 디폴트 값은 이렇게 Q10에 문의하기로 되어 있을 텐데 좌측에 있는 고객에게 쪽지 보내기를 누르신 후에
고객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쪽지를 보내려고 하는 주문건에 주문 번호를 조회해 주시고 카테고리, 제목, 내용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모두 상호 번역이 가능하니까요. 편한 언어로 작성을 해주신 후에 번역기를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고객에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복수 주문을 일괄적으로 발송 처리하는 방법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괄 발송 처리에 대해 시간 관계상 오늘 웨비나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QSM 페이지 내 QSM 헬프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Q10에 문의하기 바로 왼쪽에 QSM 헬프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어에 궁금하신 점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괄 발송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일괄 발송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일괄 발송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뜨게 됩니다. 지금 판매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이 세 번째 매뉴얼, 배송 관리, 일괄로 발송 처리하는 방법, 여기에서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괄 발송 처리 작업도 오늘 시연하면서 보여드렸던 배송 관리 탭에서 모두 다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 이 매뉴얼을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주문 관리와 발송 처리를 하면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QSM 헬프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페널티 정책에 대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페널티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배송 지연 페널티가 무엇인지, 내 배송 지연 페널티는 현재 몇 점인지 이런 관련 내용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Q10에 문의하기 그리고 이 QSM 헬프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Q&A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QSM Q10에 문의하기 혹은 QSM 헬프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문 배송 관리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설명드린 자료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 제공되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설문조사에 꼭 참여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설문조사 URL을 올려드릴게요. 자료는 설문조사 완료하신 이후에 마지막 페이지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 한 분 자료를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 끝났다고 바로 창 닫아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링크를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석해주신 모든 셀러님들 그리고 예비 셀러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추후 셀러님들을 위한 더 유익한 세미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